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소식과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코로나19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된 내용과 위드 코로나 가능성, 부산국제영화제 소식 등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10월 12일 낮 12시 뉴스특보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결과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을 국회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한 내용을 측근들의 입을 통해 조목조목 전했는데요. 결선 투표를 주장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하루 뒤 이의 제기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재명 지사의 당선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 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당헌 당규, 과거 전례 등에 비춰봤을 때 이번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무효표 처리는 합당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도는 이에 반해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이었던 서른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발언도 전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캠프가 이날 해단식을 가졌다는 소식,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 앞에서 갖는 천막 투쟁 소식, 야권 대선 후보들의 경쟁 소식 등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회 현장에서 정치 뉴스를 전해 뉴스의 장소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나열식으로 양당의 소식들이 전달되어 보다 초점이 모아지는 방식으로 뉴스가 구성되었다면 좋았겠습니다. 이어 같은 날인 10월 12일 오후 2시 뉴스특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상대로 검찰이 조사를 마쳤다는 내용도 취재기자를 연결해 현장성 있는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는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특혜를 받고 수익 배분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회계사 녹취록에는 이른바 700억 약정과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이 그분의 것이라는 김 씨 발언 등이 담긴 걸로 알려지면서 유 전 본부장의 실소유 의혹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의혹에 대한 해명과 이에 대해 엇갈리는 진술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전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일한 정민영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고 김 씨에게 차명으로 맡겨놨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김 씨가 해명했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시기를 현직에 있을 때인지 퇴임한 후인지 진술이 엇갈린다고 쟁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10월 12일 오후 2시 뉴스특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연합뉴스TV는 이 내용을 현장 연결해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이 지사는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할 예정이며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녀가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9분여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장동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세부적인 팩트를 연도와 금액까지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사업 진행 당시 사업자들에게 의무는 아니지만 청렴 서약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사업자들이 청렴 서약을 어기고 공직자한테 뇌물을 줬다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인사권자 그리고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뉴스특보에서는 국회에서 현장 연결로 기자가 전했던 이재명 후보의 당내 당선 이후의 갈등 소식과 이 지사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등을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 이후 국회 현장을 연결한 소식은 대부분 낮 시간 연결했을 당시의 보도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각기 다른 시청자가 뉴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자회견 내용이 좀 더 다뤄지면서 업데이트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 10월 12일 오전 9시 코로나19 뉴스특보의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만나 위드 코로나 준비 상황 등을 짚어봤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확진자 현황,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사항, 미접종자의 당일 접종 가능 조치의 기대 효과, 추가 접종의 시작이 갖는 의미 등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은 당분간 1,000명대 이상의 확진자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백신 접종 완료율이 59.3%에 달해 중증 환자 발생과 치명률의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다루는 분야는 경제민생 분야, 교육문화 분야, 치안과 관련해서 자치안전, 질병을 통제하는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전체 국민의 70% 이상 접종 완료, 18세 이상 80% 접종 완료,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90% 이상 접종 완료, 즉 7, 8, 9의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전문가가 확진자나 새로 시작하는 조치의 의미를 짚어준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만 숫자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팩트가 나열되다 보니 이러한 사실들의 의미 해석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면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기자의 취재로 확인 가능하고 리포팅이 가능한 내용은 굳이 전문가의 입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전문가는 이미 확인된 현상에 관한 의미를 해석해주는 역할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외국 소식과 부산국제영화제 소식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먼저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을 하는 부스터샷 접종에 미온적이었던 세계보건기구 WHO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부스터샷을 권고했다는 내용과 미국 제약사 머크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했다는 소식 등 미국의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면역 증명서인 그린패스 도입에 반대해 과격 시위를 주도한 정치단체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을 담당하는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코로나 관련 소식을 잘 전달했고, 먹는 경구약의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벌이고 있는지, 치료제의 효과가 어떤지 등 뉴스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도 안내해줘 실질적인 정보가 되는 보도였습니다. 10월 12일 오전 7시 뉴스특보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프랑스 거장 레오스 카락스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습니다. 폭네프의 연인들로 유명한 레오스 카락스가 신작 아네트를 상영하고 회견을 가졌는데, 이 영화는 올해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해당 보도는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오페라 가수 안과 스탠드업 코미디 헨리가 딸 아네트를 얻지만 부부간 성공의 격차로 파국을 맞는다는 줄거리라고 전했습니다. 감독이 처음으로 연출한 뮤지컬 영화라는 점, 딸 이름을 손등에 새기는 아빠라는 점 등 영화 외적인 맥락도 짚어주었습니다.
이어 까락스 감독의 회견 내용에서 아버지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연출 계기, 음악을 향한 열정 등을 까락스의 목소리로 전달해줘 현장감을 높였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들이 보다 적확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쁜 피, 뽕네포의 연인들로 알려진 프랑스 거장 감독 레오스 까락스가 라는 표현에서 거장은 이미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에 거장 감독이라고 보통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거장 까락스 감독 정도로 간혹 표현하기는 하지만 거장과 감독을 연달아 쓰지는 않습니다. 또한 과작으로 유명한 감독이 9년 만에 내놓은 첫 뮤지컬 영화로 같은 부분은 뮤지컬 영화를 연출한 게 처음인지 과거에도 뮤지컬 영화를 연출한 적이 있지만 9년 만에 처음인지 혼동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작으로 유명한 감독의 첫 뮤지컬 영화이자 9년 만에 내놓은 신작과 같이 수식어를 분명히 해줘야 사실 확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김예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에서는 이번 달 말에 시행될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쟁점들과 스토킹 범죄의 피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세모녀 살인 사건,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 등 스토킹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시작됩니다. 주거 침입부터 성폭력, 살인까지 스토킹에서 시작되는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작된다는데요. 지금까지는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람을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어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벌금 10만 원 수준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강화된다는데요.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령 시행을 앞두고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된 신변 보호 요청 건수는 2018년 약 9천 건에서 2019년 13,000여 건으로 45%나 많아졌지만 같은 기간 스마트워치 보유량은 약 10% 늘어났다는데요. 보유량이 요청 건수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이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장난 전화,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거의 유일한 근거였다는데요. 가장 강한 처벌이 10만 원 이하 벌금, 30일 미만 교도소 행위라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 첫 법안이 발의됐던 것이 1999년이라는데요. 스토킹이 문제이지만 국회에 문턱을 넘기지 못했던 이유가 법까지 만들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라 여겼기 때문이라 합니다. 대부분 아는 사람이 가해자이기에 모든 행위가 위협이 아닐 수 있고 피해자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애원하기도 한다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전제는 가해자의 이런 행위 모두가 정신적 압박, 공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스토킹 처벌법을 도입했다는데요. 미국에서는 재범, 흉기 휴대 여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징역 3년에서 5년이 부과되고 영국은 2회 이상 폭력의 공포를 느끼게 하면 법원이 최대 징역 5년까지 내릴 수 있으며 일본은 원치 않은 전자메일을 보내는 행위까지도 스토킹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스토킹 처벌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데요.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이라고 합니다. 법에 따르면 스토킹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피해자 의사에 어긋나는 행동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스토킹 범죄가 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문제라고 합니다.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글과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 정도로만 제한해 온라인 스토킹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온라인 스토킹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을, 양정숙 의원은 피해자 신변 보호 강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토킹 피해 긴급 상담은 여성 긴급 전화 1366 등을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데요. 이후에는 거주 인근 지역 전문 상담소에서 추가 상담이 가능해지고 의료비, 법률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은 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스토킹 처벌은 더 큰 비극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김예은 학생은 이번 뉴스프리즘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오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과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김예은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thos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We've been working the semiconductor shortage since day one of the president's administration, and it's time to get more aggressive. The situation is not getting better. In some ways, it's getting worse. We've been working the semiconductor shortage since day one of the president's administration.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those batteries, broadband,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을 비롯한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에 공급망 정보를 요구한 기한이 다가오며 관련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또 다른 악재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구가 미칠 파장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정부가 최근에 한국과 대만의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네. 과연 그 정보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의 정보를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그 이유 그리고 속내는 무엇인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한국, 대만 등 반도체 기업의 생산 전략, 공장 증설 계획 등이 담긴 긴밀한 내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정한 제출 시한은 11월 8일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번째 회의와는 다르게 이번 3차 회의는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이 주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미 정부 측은 글로벌 기업들한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 델리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 인텔 등 이 반도체 기업들의 요청한 내부 자료는 올해를 포함한 3년치 매출액, 그리고 원자재 장비 구매 현황, 제품별 3대 고객 정보, 재고, 생산 주기 등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자료들입니다. 네. 자칫 이 경쟁 회사로 중요 자료가 흘러 들어가면 고객사 법적 다툼과 기업 존폐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제조사들은 다음 달 8일까지 정보 제공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해당 요구는 자발적 정보 제출 요청이지만 미국 정부는 국방물자생산법 등 기업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청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이번 사안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 회담에서 최근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공급망 기업 자료 요청의 범위가 광대하고 또 영업 비밀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이해한다면서 향후 한국 정부 우려에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배경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한 미국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 해법으로 반도체 업체 군기 잡기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매경 이코노미는 미국의 차량용 반도체를 더 많이 공급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기업의 미국 공장 신설과 증설 등 투자를 촉구하는 것처럼 읽힌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압력이 추후 전기차, 배터리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는데요. 내년까지 반도체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관점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의 산업 분야 압박은 갈수록 거세질 거라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기업과 국가들은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거부할 수도 또 수용할 수도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언론에선 이 부분 어떻게 주목하고 있나요? 네, 미국 정부가 한국, 대만 등 반도체 정보를 요구를 하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은 매우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데일리에 따르면 우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당혹해하는 이유는 초미세 공정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경쟁사에 극비 정보가 흘러 들어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는 난색을 표명을 했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전력을 다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시장 교란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업계에서 미국 정부의 이 내부 자료 제공을 꺼리는 이유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파운드리 업체들이 매년 수십조 원씩 투자를 하면서 초미세 나노 공정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업 기밀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영업 비밀을 제출하는 것은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이라며 정부 관계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타협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네. 있는데요. 안기현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이사는 미국이 공개하라는 내부 자료에는 고객 정보가 들어있어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 고객사를 보호하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매출, 고객사,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정보를 내놓는 것은 전략을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교란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듯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 거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기업이 정보 공개를 호응하지 않으면 모든 옵션과 도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만들어진 미국 법률인 국방물자생산법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기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핵심 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경우
기업의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현지 대기업의 반발을 무릅쓰고 기업들의 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미국의 진짜 요구는 현지 IT 가전 기업과 자동차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반도체 부품을 댈 수 있도록 삼성전자와 TSMC 등이 공급망을 확충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극심한 자동차 공급난을 겪어서 차량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이 완성차 양산에 제동이 걸리면서 신차, 중고차 값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언론은 이번 사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네.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언론도 이 부분을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네. 마치 미국의 얘기는 깡패 같다. 미국의 요구를 정당하게 보는 것인지 산업부는 쉬쉬하려고 한다. 조정은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 정부가 내달 8일까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재고량, 고객사 등 영업 기밀을 제출하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정부는 뚜렷한 체계 없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미국 무역 대표부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을 했고 정부는 미국과 지난 5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축된 한미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을 토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반도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순에 열릴 대외 경제 안보 전략회의에서도 반도체 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기업 내부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공급난을 심각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병택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미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도 장기화되자 바이든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은 이 법률적, 전략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직접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할 것은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네. 과거 몇 년치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출하려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본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진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진퇴양난이라고 하면서 삼성은 미국의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유하기 어렵다는 걸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산업부, 외교부 등 우리 정부와 경제단체, 반도체 협회에서도 나서서 타협안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언론들은 이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국 우선주의의 무역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다 보니 네. 앞서 표현해 주신 것처럼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게 우리 기업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 언론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람직한 보도 자세 짚어주시죠. 네. 정말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 내 내밀 협상 카드를 당연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할 수 있는 강경책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반도체 정보 수집을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 발동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른 대안은 영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 제출 또 반도체 정보 대신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의 당근을 내미는 전략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기밀도 내주고 우리 기업이 미국에만 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한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사와 관계 그리고 또 원가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만 사업을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번 협상을 위해 손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고요. 언론이 이것을 전폭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손해를 입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수지타산을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광범위한 해법을 제시를 하고요. 또 해외 사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